인텔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트럼프 정부가 인텔의 지분 인수를 또 추진하면서 사실상 국영 기업화를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 단순히 한 기업의 구조 변화가 아니라요. 미국이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좀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글로벌 반도체 판도 자체가 지금 흔들릴 수가 있는데 뭐 삼성전자와 TSMC 같은 경쟁사들은 미국의 정책 변수에 더 지적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삼전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삼전.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좀 이어집니다. 네. 삼성전자 위기를 지금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 중심판에 또 종속이 될지 아까처럼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히 좀 따져봐야 될 시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동 소장님이 사실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거 정말 큰 뉴스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관심 많이 가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 정도로 큰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방송 직전에 오늘 속보가 쏟아졌는데 네. 이 뉴스랑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 이틀 된 뉴스인데 뭐냐면 미국이 반도체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제1산업이 반도체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대만은 반도체 TSMC 없으면 그냥 나라가 망하는 수준입니다. 아, 대만? 예. 거의 대만은 TSMC가 신입니다. 신으로 불러요. 그 회사가. 예. 그 정도인데 미국도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반도체를 내버려 두면 안 되겠는데 왜? 기존에는 반도체 국제 채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한 IP, 저작권,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설계 같은 고부가가치의 능력은 미국이 갖는다. 그리고 생산은 한국과 대만이 한다. 설비는 유럽, 네덜란드가 한다. 소재, 부품은 일본이 한다. 이게 국제 밸류 체인이에요. 아하, 네. 이 상황 속에서 쭉 지내왔는데 중국이 이 사이에 급부상하고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반도체로 인공위성도 만들고 미사일도 들어가고 모든 그 가전 산업이 이제 다 들어가죠. 로봇, 자동차까지. 근데 이 밸류 체인을 결국 중국이 따라잡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안보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어떤 패권까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렇죠. 안 되겠어. 미국으로 들어와라고 해서 국제 밸류 체인을 깨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때예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와라고 하면서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 그러면 아니 미국 형님 아무리 형이 주먹이 깡패라고 그래도 형이 오라면 오고 우리가 가라면 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신사잖아. 그래도 공짜로는 안 해. 그냥 사탕 줄게.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법과 IRA법, 물가법을 인플레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조금을 줄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던 반도체 회사를 강제로 미국으로 옮기게 하고 옮기면 우리가 얼마의 보조금을 준다라는 게 바이든 때 정책이에요. 그래서 TSMC나 우리나 SK 하이닉스, 삼성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보조금 관련한 협상도 얼추 끝내놨습니다. 네,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바뀌자마자 이런 얘기합니다. 보조금 꼭 줘야 되나?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야, 힘으로 해결하면 되지. 주먹에 가깝지 왜 쟤네들한테 사탕까지 줘야 돼? 이게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정서예요. 네.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협상은 끝내놨는데 아직 우리나 대만의 TSMC가 보조금 상당액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현재. 자, 그런데 미국 업체한테도 똑같은 법이 적용돼요. 미국 인텔이나 마이크론도 외국에 공장 있지 않습니까? 싸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동남아, 일본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니네도 공장 다시 미국으로 들여와. 니네도 보조금 줄게. 그래요? 또 미국에 신규 공장을 지어. 그럼 보조금 줄게. 이렇게 똑같이 적용은 돼요. 근데 미국 업체는 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상당액이. 우리는 아직 못 받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한술 더 뜨는 게 이틀 전 상황이에요. 야,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은 이 법에 따라 반도체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돈, 이게 기금 형태로 지금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돈으로 보조금만 줄 게 아니라 아예 사면 어때? 라고 해서 인텔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 들어간 것만큼 주식 내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주가 미국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국영기업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계획이 기가 막히다라고 상무부 장관이 트럼프에 보고하고 트럼프가 좋아 이렇게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지금 현재 우리 반도체 업계를 강타했는데
강타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든 안 되든 둘째 치더라도 이게 현실성은 낮다고 보지만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트럼프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만에 하나 현실화 된다면 우리한테 이게 호재일까 악재일까? 라고 했을 때 네. 당연히 악재로 봅니다. 왜냐? TSMC는 그나마 압도적 기술이 있어요. 네. 파운드리 관련해서. 근데 그 밑에 경쟁하고 있는 게 삼성, 인텔, 뭐 마이크론 이런 정도인데 한 회사는 미국 국영 회사예요. 네.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모든 다른 어떤 반도체를 주문할 수 있는 주문자 회사에게 야, 니네 미국에서 장사 잘하고 싶어? 그럼 아하. 이쪽에 주문해야지. TSMC한테만 주문해서 나올 수 있는 고품질의 하이 퀄리티 제품이 아니면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거면 다 이쪽으로 주문해라는 압박이 가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가지요. 그럼 그때 가장 경쟁에서 사실은 열위에 서거나 경쟁 관계에 놓이는 건 삼성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만 두드려 맞는구나. 예, 그래서 이게 삼성으로 보면 네. 장기적으로 안 좋은 시나리오다라는 건데 요거를 좀 깊이 해석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은 추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냐? 야, 삼성 너 아직 보조금 못 받았더라.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엊그제까지 인텔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삼성 너 내가 만약에 보조금 주잖아. 너도 주식 내놔. 라고 하는 게 오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줄 테니까 주식을 내놔. 네 집은 내놔. 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현재 검토하고 있고 상무장관이 보고했고 트럼프가 흡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뜨거운 뉴스. 야.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현재 방미 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거는 정말 상상 못했던 뉴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단순히 아까 인텔 이건 남의 나라 회사니까 남의 나라 국영기업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삼성의 미국 정부 지분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이든 아니면 펀드를 통해서든 뭐 국부 펀드를 통해서 간접으로든 들어온다고 치고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삼성에 영향을 줄 것이냐 또는 TSMC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라고 하는데 지금 다양한 분석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 좀 네. 덜 나왔는데 나오긴 중요해요 지금. 혹시 다른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이 삼성 지분 달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트럼프 스타일을 보자면 그런 추론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가능하죠.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피디님의 말씀에 그 연장선에서 나오는 분석은 요거예요. 그러면 뭘 얘네들이 원해서 이런 걸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요. 경영권을 행사해서 삼성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럼 뭐냐? 지금 사실은 바이든 때 우리가 공장 지어준다라고 해서 공장도 샀고 네. 터파기도 하고 했는데 네. 이거 우리끼리 농담입니다. 우리가 스푼으로 공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사를 빨리빨리 하려면 포크레인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요거 미국 정부가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있게 트럼프 네. 정부만 갈면 된다라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스푼으로 공사하고 있다.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야 너 공사 안 해 그럼 합니다. 신용을 하는데 숟가락으로 땅 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 바뀔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게 그럼 관세도 바뀔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도 바뀔 수 있으니까 업체들이 시간만 버틸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너희들 아예 인질로 잡을 거야라고 하는 인질 작전이 아니겠느냐. 인질 전략이 아니겠느냐. 주식을 가지고 아하. 여차하면 이거 흔든다. 이런 식으로 인질 작전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하나 있고요. 예. 하나는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 패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진정한 패권은 뭐냐면 기술과 생산이 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적극적 의사 표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사 선임해 우리나라 사람, 네. 우리가 원하는 사람. 예를 들면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경영 전략도 빼오고, 야 내가 이사로서 저 공장 지도 좀 볼게. 공장 좀 가보자라고 해서 영업 노하우, 핵심 비밀, 소재와 부품과 설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빼내서 결국에는 미국 업체한테 유리하게 한다든지 여차하면 자기네들이 언제든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지금은 미국이 생산을 못합니다. 네.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노하우를 빼내기 위한 이건 미국의 패권 전략이 아니겠느냐. 반도체 패권 전략.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냥 그런 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럼 뭐냐? 트럼프는 무조건 공짜를 싫어하니까. 아하하. 우리로 치면은 윤석열이가 말만 하면은 문정권 때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처럼 트럼프도 말만 하면 이건 바이든 때다 이런 사람이니까 네. 바이든은 공짜로 보조금을 줬지만 네. 나는 공짜가 아니다. 나는 보조금을 줘도 지분을 얻어왔으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는 뭘 얻은 거예요? 주고 주식 받았으니까 공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손해가 아닌데 남은 건 뭔가요? 공장이 넘어왔잖아요. 아, 그렇죠. 이득만 본 거죠. 야. 미국은 남는 장사를 했다. 라는 레토릭이죠. 나는 결국 하나도 손해 안 보고 공장을 옮겨왔잖아. 몇 조 단위 투자를 받아왔잖아. 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이런 바이든.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예. 핵심은 뭐냐? 인텔이 넘어가는 거랑 전혀 다른 거죠. 우리 기업, 그럼 삼성은요? SK 하이닉스는요? 네. 또 다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 입장에서 인질로 잡고 싶은 기업이 날 때 주식 내놔. 나 경영에 간섭할 거야. 또는 인질로 잡을 거야라고 하는 이제 전혀 새로운 압박이 어쩌면 시나리오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 어느 나라 정부가 주식 내놔라고 합니까? 중국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구경만 시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건달이었다면은 트럼프는 양아치입니다. 예. 아 이건 상상도 못한 뉴스가 지금 좀 전에 나온 겁니다. 예. 아 정말 참 충격입니다. 네. 원래 이게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이 반도체 패권 가져가는 거고 TSMC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건데 인텔이랑 지금 삼성을 묶어서 약간 TSMC를 견제하는 정도다라고 보려고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닌 건가요? 이번에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TSMC가 더 많이 받거든요. 규모가 더 크게 미국에 투자하니까 네. 너희도 주식 내놔 이거예요. TSMC. 그러니까 TSMC, 삼성, 인텔 할 거 없이 네. 아까 얘기한 반도체법에 따라서 보조금 받으면 주식 내놔. 아. 인텔한테 얘기해 보니까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그럼 저 보조금 안 받을게요라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보조금은 주는 돈이잖아요. 네. 공장 지어주는 대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공짜가 아니라 유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주식을 주는 거니까. 그쵸.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생돈 들여서 결국 미국에 돈 투자해서 공장 지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아무런 보상 없이. 네. 그러면 그거 자체도 경영 마이너스입니다만은 아. 우리 산업시설이 대가도 못 받고 미국으로 이전하면 여기 남아있는 산업시설의 공동화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일자리, 국가의 잠재 성장력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 앞으로 반도체 관련한 중심축이 다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인질로 잡혀 있다면 이제 반도체 관련한 우리가 주권까지 어쩌면 주권이라면 좀 뭐하지만 산업의 주도력이랄까요? 이런 것까지 뺏기는 상황이 되니까 야, 이게 적대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맹국한테까지도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푸대접을 넘어서는 갑질을 한다면 이 미국의 영향력은 그 뭐 몇 년 안에 무너지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은 듭니다. 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그렇죠. 어느 때나 사실은 이 제국의 역사라는 게 네. 도를 넘게 되면 붕괴로 가는 그럼. 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포용과 아량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깡패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더군다나 이 제국의 유지는 결국 동맹국이라든지 많은 그렇지. 얼라이언스가 있어야 결국 제국의 힘이 유지되는 건데 지금 결정적으로 동맹국들의 손발을 다 자르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이득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아 이거 지금 근데 너무 어려운 지금 숙제가 떨어졌고요. 예. 한편으로 방미를 앞둔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어깨가 걱정이 참 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아니, 말도 안 된다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상상 속에서는 얘기지만 권 앵커님 아까 우리 김 PD님 말씀처럼 이 정도 되면 네.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사실은 연합해서 야 다 가지 말까? 거의 그렇게 해요. 그죠? 이거 뭐 우리가 결국에는 왜 가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미국 너 생산할 수 있으면 해봐. 관세 때리려면 해봐. 반도체도 없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어쩌면 그렇네요. 이제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좀 맞춰주는 지금 현재 협상 국면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 간다면 이제 아무 이익 없이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예. 글쎄 말이에요. 이쯤에서는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나라는 국제적인 암중모색 같은 것도 같이 해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 벌써 20일이고 25일 방미 네. 방문 일정을 굉장히 앞두고 어려운 있는데. 상황입니다. 네. 브릭스가 참 부럽네요. 예. 브릭스. 네, 영국 예. 프레스. 근데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게 네. 진짜로 미국 입장에서 방망이를 딱 드니까 저 방망이에 맞을까봐 무서워서 설설 기던 나라들은 지금 어쨌거나 관세 협정을 했는데 네.
때리려면 때려라. 나도 때린다. 라든지 네. 난 너하고 안 보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깡짜를 부렸던 나라들이 있죠. 네. 브라질, 예. 심지어 인도, 우방 중에 하나였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마음대로 해. 심지어는 가장 주적, 관세 전쟁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오히려 지금 계속 관세가 유예되고 있어요. 센 친구들은 지금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약, 약강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외교 기조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약한 정말.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정말 일본 보세요. 약하게 보였더니 그냥 계속 밟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외교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사실 없었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정상은 늘 미국 먼저 방문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지금 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뭐 외교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미국을 상대로 한 모종의 한일의 공동의 스탠스는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얘기들도 조금 물밑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쉽게 말하면 지금 보조금 돈을 줄 테니 내 입맛에 맞춰라라는 심보 조건인데 이 구조 속에서 또 삼성전자 또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해도 단순 기술력만으로는 안 될 거고 지금 정치적 경제적 조건까지 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도래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